은퇴 후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평생 일궈온 경력을 뒤로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 앞에서 막연한 경제적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평생의 소득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은퇴를 인생의 두 번째 기회로 삼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놀라운 성과와 소득을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시도가 장밋빛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과연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공한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실패한 이들은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생생한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더욱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의 해외 영업 부서를 이끌었던 김 이사. 그의 퇴직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막상 회사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무실, 치열하게 논쟁하던 회의실, 그리고 세계 각지를 누비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의 짜릿함이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은퇴 후 몇 달간 그는 무료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해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고전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사를 읽는 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바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관련 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며 재능기부 형태로 중소기업 멘토링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젊은 대표들도 김 이사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화상회의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전략을 함께 짜주었고, 서툰 영어로 작성된 제안서를 밤새워 직접 수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젊은 창업가들이 보내온 제품 샘플과 사업 계획서가 항상 수북이 쌓여 있었죠.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듯한 열정이 그의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몇몇 기업이 실제로 해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자 업계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 기업에서 앞다투어 모셔가는 전문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활기찬 노년의 그가 젊은 세대와 뜨겁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은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오랜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빛나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박 선생님의 은퇴 후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도심 외곽의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를 차리는 것이었죠.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여유롭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그는 오랜 꿈을 실현할 기회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오랜 친구가 나타나 아주 좋은 상가 자리가 있다며 함께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죠. 친구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유동인구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박 선생님을 설득했습니다. 상권 분석이나 시장 조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박 선생님은 친구의 자신감 넘치는 말과 자신의 오랜 꿈이 결합되자 다른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친구와 함께 카페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최고급 커피 머신을 들여놓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카페가 위치한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공들여 내린 커피는 팔리지 않고 버려지기 일쑤였고,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는 시간은 그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뒤늦게 온라인 마케팅을 배워보려 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결국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는 카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쌓여있는 폐업 상자들을 정리하며 그는 텅 빈 가게 앞을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막연한 꿈과 충분한 검토 없는 지인의 권유가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폐업 서류를 들고 한숨을 쉬는 그의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열정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직한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 동화책을 집필해볼까 생각했지만 출판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깔깔 웃는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디지털 기기들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영상 편집 강좌를 수강하고 젊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밤새워 분석하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과 서툰 편집 때문에 채널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수십 번씩 녹음을 반복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 톤을 찾았고 손수 그린 그림을 태블릿으로 옮겨 영상에 삽입하는 방법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꾸준함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그녀가 직접 만든 소품을 활용해 구연동화를 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요청을 받아 손주와 소통하는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는 강의를 열기도 했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죠. 거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서 손녀와 함께 웃으며 다음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녀의 모습은 디지털 시대가 은퇴 후의 삶에 얼마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그녀의 은퇴 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문을 두드린 모든 이들이 최 선생님처럼 성공의 기쁨을 맛본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이 부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는 은퇴 후 주변에서 유튜브가 대세라는 말을 듣고 자신도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한 전문 분야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경제 뉴스 읽어주기 콘텐츠를 선택했죠.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놓고 주요 기사들을 그대로 읽어놓고 한 뒤 별다른 편집 없이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시각 자료를 곁들여 제공하는 경제 콘텐츠 시장에서 단순히 신문을 읽어주는 그의 영상은 아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조회수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고 가끔 달리는 댓글은 악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디지털 마케팅이나 시청자 데이터 분석 같은 개념은 그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죠.
낮은 조회수가 찍힌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심하게 스크롤을 내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마치 자신의 노력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그는 지쳐서 채널 운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외로이 거실 소파에 앉아 꺼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준비 없는 낙관이 얼마나 큰 좌절감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콘텐츠의 본질적인 차별성과 시청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민 없이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그의 실패가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은퇴 후 소득 증대라는 같은 목표를 향했지만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한 끗 차이였을까요? 성공한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핵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철저한 자기 분석과 강점 활용입니다. 해외 영업 전문가였던 김 이사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네트워크와 협상 능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시장을 찾아냈습니다. 교사였던 최 선생님 역시 아이들과 소통하는 자신의 능력을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죠. 반면 실패한 이들은 자신의 강점보다는 막연한 꿈이나 유행을 좇았습니다. 카페 창업을 꿈꿨던 박 선생님은 자신의 상권 분석 능력이나 마케팅 경험 부족을 돌아보지 않았고 이 부장님은 자신의 콘텐츠가 다른 수많은 영상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꾸준한 학습과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최 선생님은 낯선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성공한 컨설턴트가 된 김 이사 역시 젊은 창업가들과 소통하며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배우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사례의 인물들은 과거의 방식이나 막연한 낙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만을 고집하다 변화하는 상권의 흐름을 놓쳤고 이 부장님은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작동 원리를 배우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공 사례의 주인공들이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시장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노트를 빼곡히 채워나갈 때 실패 사례의 주인공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지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별다른 전략 없이 무작정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운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학습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들은 모두 은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섰지만 어떤 지도를 들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의 주인공들이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시장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노트를 빼곡히 채워나갈 때 실패 사례의 주인공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지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별다른 전략 없이 무작정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운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학습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들은 모두 은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섰지만 어떤 지도를 들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성공과 실패를 가른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위험 관리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김 이사는 처음부터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재능 기부라는 아주 작은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금전적 손실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인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한편에 스마트폰 하나를 놓고
가장 기본적인 편집 기술만으로 시작했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점차적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여나갔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확장한다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따랐던 겁니다. 마치 숙련된 등산가가 처음부터 정상에 오르려 하지 않고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며 자신의 체력과 날씨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이들은 시작부터 너무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을 카페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뭐 아니면 도식의 위험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얻기 힘든 구조였죠. 그는 손님이 없는 텅 빈 가게를 보며 매일같이 불어나는 임대료와 관리비 걱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작은 배달 전문 카페나 푸드트럭 형태로 시작하며 상권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장님의 경우도 금전적 손실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소모했습니다. 콘텐츠의 방향성과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몇 달 동안이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노력을 계속했던 거죠. 이건 역시 일종의 위험 관리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피드백을 대하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성공한 이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반응을 살피고 그것을 자신의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김 이사는 멘토링을 해주던 젊은 대표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시장의 냉정한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이 현재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새로운 세대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컨설팅 방식을 유연하게 수정해 나갔죠. 회의실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권위적인 은퇴 임원이 아니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열린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는지, 어떤 목소리 톤을 부모들이 더 선호하는지를 분석했죠. 할머니, 이 부분은 조금 빨라요. 이런 소품을 사용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청자들의 작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다음 영상에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처럼 시청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피드백 반영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시청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이들의 세계에서 피드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카페에는 손님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서비스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가게 안에서 홀로 고립된 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어쩌다 찾아온 손님이 이 근처는 유동인구가 너무 없네요. 라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피드백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흘려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장님은 어땠을까요? 그의 채널에 가끔 달리던 악플들은 사실 쓰라린 피드백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지루해요. 다른 채널에서 다 본 내용이에요. 같은 댓글들은 그의 콘텐츠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자신을 공격하는 무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겁니다. 모니터 속의 비판적인 글자들을 외면한 채 그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의 영상을 기계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결국 성공한 이들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항로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능숙한 항해사와 같았고, 실패한 이들은 외부의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나침반을 고집하다 암초에 부딪힌 선장과도 같았던 겁니다. 결국 은퇴 후의 성공적인 소득 창출은
단순히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학습하며 현실적인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는 삶의 태도 그 자체에 더 가까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경험이라는 보물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꺼내 지금 시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공해낼 수 있는 지혜. 낯선 디지털 세상의 문을 두려움 없이 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소통의 언어를 배우려는 용기. 그리고 막연한 꿈의 안개를 걷어내고 냉정한 현실의 지도를 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닌 가장 찬란한 두 번째 기회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이라는 보물 상자에서 무엇을 꺼내 어떻게 세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재무 설계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